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기사 과연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13년 3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번부터 보겠습니다. 21번. 자, 저항 2옴, 유도리액턴스 X가 15옴의 단상이던 시 배전선로가 있답니다. 이렇게 등가루를 올 때는 하나를 그리는 거죠. 여기에 R은 2옴이고, 그 다음에 X값이 15옴, X가 15옴입니다. 배전선로의 전압강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하단에 용량 리액턴스 5옴의 콘덴서를 삽입했을 때, 자, 5옴의 용량 리액턴스를 삽입해서 X값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하고 싶답니다. 이때 부하단 전압은 몇 볼트가 되는가 그랬어요. 부하단 전압이니까 수전단 전압을 얘기하는 거겠죠. 수전단 전압. 자, 수전단 전압, 송전단 전압 다시 한번 보자.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강화를 플러스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물어봤어? 수전단 전압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VS-2를 하면 되겠죠. 송전단 전압이 얼마 주어졌어요? 송전단 전압이 자 얼마 주어졌나 보면 송전단 전압이 주어졌나요? 송전단 전압이 주어졌냐? 송전단 전압이 7000V 단 전원 전압은 7000V라고 주어졌네요. 눈이 색깔려갖고 안 보였습니다. 자, 7000V 마이너스, 자, 전압강화, 우리 단상이던식에서는 어떻게 구하죠? 단상이던식에서는 전압강화를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구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X값이 얘가 뭐야? 유도성 리액턴스, 그냥 지상무효전력이란 말이죠. 지상무효전력인데 얘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뭐 달았다 그랬어? 콘덴서를 얼마짜리, 용량성 리액턴스를 얼마짜리 달았다고? 5옴짜리 달았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7000V 마이너스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L에서 XC를 이렇게 빼주라는 거지. 이거에 사인 세타입니다. 자, 사인 세타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7000V는 알고 있는 값이고 I 값을 몰라요. I 값. 왜? 부하전류가 200A. 200A 알고 있네. 200A라고 주어졌고 R 값이 얼마 주어졌어요? R 값이 2옴이 주어졌고 역률이 얼마 주어졌어요? 역률이 0.8 주어졌네. 0.8 플러스 XL 값, 유도성 리액턴스. 그러니까 우리 선로의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죠. 제가 15옴이 주어졌고 용량성 리액턴스 얼마를 보상한데 5짜리 달아서 보상하겠다 이거야. 거기에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얘가 0.8이면 루트 1-0.8의 자승. 얘 얼마야? 0.6이 나오죠? 0.6이다.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6080V가 됩니다. 6080V. 아이고, 전압강화 많이 생겼네. 얼마 생겼어요? 7000에서 거의 1000V 정도가 전압강화가 생긴 거죠. 이렇게 전압강화가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볼트로 답을 하시면 되겠다. 몇 번? 가번의 답이 있네. 가번. 다음 22번. 22번은 다음 중 특이 속도가 가장 작은 수차는 그랬는데요. 특이 속도가 가장 작은 수차는 그랬는데, 자, 우리 수차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수차는 크게 구분하시면 충동형 수차와 반동형 수차로 구분합니다. 충동 수차에는 펠턴 수차가 있습니다. 펠턴 수차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동 수차입니다. 반동 수차에는 프란시스 수차가 있습니다. 프란시스가 있고 사류 수차가 있습니다. 사류 수차가 있고 프로펠러 수차가 있습니다. 프란시스가 아니라 프로펠러 수차가 있습니다. 프로펠러 수차가 있고, 그 다음에 카플란 수차가 있습니다. 카플란 수차가 있는데, 자, 이것들을 어디다 사용하는 거냐면, 유효 낙차가, 진짜 낙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펠턴 수차입니다. 유효 낙차가 얼마냐면, 200에서 약 1800m에 사용하는 수차입니다. 그 다음에 프란시스 수차는 50에서 약 530m 정도에 사용하는 수차고요. 사류는 40에서 약 200m에 사용하는 수차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나 카플란 수차는 약 30에서 90m에 사용하는 수차, 30에서 90m에 사용하는 수차고, 30에서 요거는 프로펠러 수차는 20m에 사용하는 겁니다. 20m. 자, 이렇게 낙차가 예를 들어 이렇다는 거지. 수압관을 이용하든 뭐를 이용하든 여기서 물이 있다면, 여기에 물이 있다면 이 낙차가 얼마라는 거야? 프로펠러 수차는 얼마? 그
높이가 20m 정도에 사용하는 것이고, 펠턴 수차 같은 경우는 200에서 1800m에 이렇게 사용한다는 말이야. 1800m 사용하는데, 자, 높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펠턴 수차입니다. 저 펠턴 수차가 높은 곳에서 약 한 1800m 되는 데서 물을 낙하시키면 여기에 터빈이 요만한 거 달려도 그 터빈의 속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상당히 빠르게 돌릴 수 있겠죠. 왜? 낙차가 크니까. 낙차에 의해서 터빈을 빨리 돌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저 특유 속도가 작아도 됩니다. 다시요. 펠턴 수차 같은 경우는 낙차가 크기 때문에 뭐를 작게 해도 된다? 특유 속도를 작게 해도 됩니다. 특유 속도를 작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이제 특유 속도가 12에서 NS라고 한다면, 특유 속도를 NS라고 한다면 23 범위 내에서 운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란시스 수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중간쯤이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특유 속도 NS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어떻게 표시하냐면, 유연낙차 플러스 H 플러스 20분의 2만 플러스 30으로 하고, 얘 낙차는 약 60, 특유 속도의 크기는 65에서 약 350m RP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메다가 되겠죠. 메다.kW인데. 자, 어찌됐든. 그 다음에 사륜 수차의 NS는 H 플러스 20분의 2만에 약 플러스 40 정도 되고, 얘는 200, 약 50m 정도 특유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들은, NS는 H 플러스 20분의 낙차가 작기 때문에 특유 속도가 커집니다. 얼마? 2만에서 플러스 50으로서 얘들은 350에서 약 800m의 특유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게. 낙차가 큰 곳에는 터빈을 작게 하고 어떤 특유한 속도, 그러니까 특유 속도가 정의가 뭐냐면 1kW의 출력을 내는 데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가 얘들하고 서로, 얘가 100이라는 출력을 내야 된다면 얘가 99를 갖고 있다면 얘는 1만 내도 된다 이거고요. 예를 들어서 얘도 100을 내야 된다고 하면, 프란시스 수차에서는 얘가 100을 내야 된다고 하면 유연낙차가 50 정도, 그 다음에 특유 속도도 약 50 정도를 부담해야지만 수차 크기가 경제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 수차나 카플러 수차는 그 유연낙차가 작기 때문에 얘들은 한 10 정도만 부담을 하고 100을 맞춘다면 얘들이 나머지 특유 속도는 90을 맞춰줘야지만 뭐가 된다? 경제성 있는 낙차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특유 속도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고낙차로 갈수록 특유 속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지고, 전낙차로 갈수록 특유 속도는 어떻게 된다? 커지더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2번을 보시면 다음 중 특유 속도가 가장 작은 수차는 그랬어요. 누구겠어요? 펠턴 수차가 가장 작겠지? 답 몇 번에 있어요? 다번에 있네요. 다번. 아시겠죠? 다번.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23번. 델타 결선에 삼상남의 배전선로가 있다. 한 선이 지락하는 경우 건전상의 전위 상승은 지락 전에 몇 배가 되겠는가 그랬는데, 23번 보시면 우리가 델타 결선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 선이 지락이 됐다고 했네요. 그죠? 한 선이 지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건전한 상의 전위 상승은 어떻게 되는데, 이걸 물어본 거지. 건전한 상의 전위 상승은 지락전이 몇 배가 되겠는가 그랬는데, 이거 지락전의 전위 상승은 루트 3배만큼 뜹니다. 자, 다시요. 우리 직접 접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Y결선 직접 접지해 놨다 그러면, 한 선이 지락됐을 때 나머지 건전한 상, A상이라든가 B상, 이 C상이 지락됐다고 하면 나머지 건전한 상에는 전위 상승이 몇 배가 되냐면 1.3배가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저항접지는 어차피 조절하기 나름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델타 결선에서는 한 선이 지락되면 나머지 건전한 상에는 몇 배가 뜨냐면 루트 3배만큼 전위 상승이 됩니다. 세 번째,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있는데, 소리액터 접지 방식은 한 상이 지락되면 나머지 건전한 상에는 전위 상승이 몇 배가 되냐면 루트 3배 이상이 됩니다. 루트 3배보다 크게 전위가 상승되더라.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되냐면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라번. 델타 결선에서는 몇 배 된다고? 전위 상승이 3배, 루트 3배만큼 되더라. 다음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은 단거리 3상3선식 송전선에서 전선의 중량은 전압이나 역률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걸 물어봤네요. 전선의 중량은 전압하고 역률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어떤 걸 많이 해보셔야 되냐면 전력 손실을 구하는 식을 많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24번이죠. 24번은 전력 손실률을 한번 구해보죠. 전력 손실률을 우리 뭐 K라고 할까요? K는 전력 손실률 K는 삼상 전력에 대한 삼상 전력을 100이라고 봤을 때 너 삼상 손실이 어떻게 생겼는데 손실이 얼만큼 생겼는데 이게 손실의 비야. 아시겠지? 자, 그러면 삼상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분의 삼상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는 거야? 3 I 자승 R이죠? 뭐 피우법으로 나타낸다고 하죠. 일단 100%는 지워주고. 자, 그러면 I 지워주면 뭐만 남어?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3 I R이 남죠. 자, 분모 분자의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한번 곱해보자. 분모 분자의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곱해보면 어떻게 되죠? 루트 3 있으니까 얘가 뭐가 돼? 3하고 지워지나? 그러면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뭐 남는 거예요?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면 얘가 P네. P의 R값이 이렇게 남더라. 근데 지금 여기서 뭐 물어봤어? 전선의 중량과 전압과 역률과의 관계를 물어봤으니까 더 좀 보자. 더 어떻게? 이렇게 보자. 전압의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의 R은 어떻게 나타내요? 우리 저항은 R은 로우 단면적 A분의 길이 L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여기까지 봐두시고 전선의 중량은 삼상삼선식이라 그랬어요? 삼상삼선식이라 그랬으니까 전선의 중량은 어떻게 구하나? 세 가닥 걸 다 구해야 되겠죠? 전선의 중량을 우리 W라고 한번 해보자. 이 W는 3에다가 세 가닥에다가 단면적 A에다가 그 길이를 곱하고 도전율을 곱해주면 걔가 전선의 중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단면적은 어디서 구해? 여기서 구하겠네. 단면적을 여기서 구해보면 단면적 A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PL 저 K라고 했죠. K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P 로 단면 길이 L 이렇게 곱해주겠죠. 그럼 그 A를 여기다 넣어주면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손실률 분의 뭐가 되겠어요? P에다가 로 단면적 L에다가 또 뭐 곱해져야 돼? 여기 이거 L이 곱해져야지. L이 자승이 됐고 시그마가 이렇게 도전율이 이렇게 곱해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선의 중량 W라고 했으니까 전선의 중량은 전압과는 무슨 관계 있어요? 자승의 1에 반비례하고 또 전선의 중량은 역률에 어떻게 돼 있어? 자승에 반비례하고 있죠. 요 두 가지 물어봤네. 그죠? 전선의 중량은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몇 번? 라번에 있네. 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갑니다. 충전전류는 일반적으로 어떤 전류? 충전전류다 그러면 어떤 전류예요? 앞선전류. 그죠? 충전전류는 무슨 전류다? 앞선전류다. 가번. 자, 26번. 26번은 철탑의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해서 송전선로 전부의 전선을 끌어당겨서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 철탑으로 D형 철탑이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자, 철탑의 종류는 용도상으로 분리해보면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분리하는 방법이 직선 철탑이 있습니다. 직선 철탑. 그러니까 각도가 전혀 없는 직선 철탑이다 이 말이야. 직선 철탑. 또는 얘를 뭐라고 하죠? 직선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각도주가 있습니다. 각도주가 있는데 각도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각도주도 2개, 그 다음에 억류철탑이 있습니다. 억류철탑이 있고 그 다음에 내장형 철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강형 철탑이 있어요. 보강형. 철탑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직선주 철탑을 A종 철탑이라고 하고 각도주는 2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B형 철탑과 C형 철탑으로 분리하고 억류철탑을 D형 철탑이라고 하고요. 내장형 철탑을 E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자, 직선주는 그 각도가 3도 미만일 때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 직선 철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도주는 그 각도가 3도를 넘고 20도를 우리는 경각도주라고 합니다. 경각도주. 그 다음 3도를 넘고 20도를 넘어서 30도 미만인 것을 우리는 중각도주라고 합니다. 중각도주. 자, 그 다음에 억류철탑이 뭐냐면 억류철탑은 우리 변전소에 가시면 서브스테이션 이런 변전소에 가면 뭐가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철탑이 이렇게 철주가 세워져 있고요. 여기 바깥쪽에 보면 철탑이 이렇게 큰 게 하나 있을 거야. 여기에 현수애자를 이렇게 달아서 뭐 변압기로 가든지 뭐로 가겠어요? 당연히 피레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든지 하고 여기에서 다시 뭘 달아?
현수에 잘 달아서 여기에 있는 전선들을 전부 다 이렇게 끌어당겨서 모아놓은 철탑을 얘를 억류철탑, D형 철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철탑 첫 번째 모든 전선을, 그러니까 이 철탑에서 다시 또 분기가 된단 말이야. 분기가 돼서 여기에 철탑이 하나 있고 또 이쪽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철탑이 있을 텐데, 이런 철탑, 그러니까 모든 전선을 끌어당겨서 묶는 철탑을 우리는 억류철탑, D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전선을 모아놓은 철탑, 지지하는 철탑을 우리는 억류철탑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내장형 철탑은 뭐예요? 내장형 10기마다 1기를 설치하는 철탑, 내장형 철탑이고요. 그 다음에 보강형은 특수형 철탑입니다. 특수철탑 뭐야? 강이 길다든가 그런데 사용하는 철탑, 그러니까 표준 경관을 넘어서 설치하는 철탑을 우리는 보강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얘는 A, B, C, D, E 이런 거로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강형 철탑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고요. 문제로 다시 돌아오시면 D형 철탑이랑 그랬는데 억류철탑이다. 그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억류형 철탑이다. 답 몇 번에 있어요? 4번이다. 우리 풀이를 좀 참고하셔서 내장형 철탑은 무슨 철탑? 2형 철탑이고, 각도 철탑은 3도를 넘는 장소에 세워지는 철탑은 뭐뭐가 있다? 경각도주, 중각도주인 B형과 C형이 있다. 그 다음에 억류 지지철탑은 D형 철탑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직선철탑을 A형 철탑이라고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갑니다. 27번은 콘덴서 3개를 성간전압 6600V, 주파수 60Hz의 선로에 델타 접속했답니다. 델타 접속. 60kVA가 되게 하려면 필요한 콘덴서 1개의 정전 용량은 그랬는데, 자, 정전 용량을 구하라 했는데 27번은 이런 거죠. 우리 QC를 주어졌어요. Q가 한 개만 있을 때 Q는 단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2에 IC를 곱해주면 된다 그랬지? 이게 전력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단상용이다. 그러면 단상용에서의 충전 용량은 이렇다. 삼상에서의 3개 있으니까 삼상 용량이겠지. 삼상에서의 충전 용량은 3에 2에다가 IC다. 얘는 뭐예요? 충전전류다. 충전전류는 이렇게 구해지나? 오메가 C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오메가 C2가 되겠지. 3, 2에다가 오메가 C2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에다가 자 볼까요? 전압이 성간전압이 주어졌으니까 얘를 뭘로 다 표시하면 되나? 자, 우리가 잠깐만요. 자, 그냥 우리가 이거 성간전압을 2로 다 표시했네요. 여기서는. 왜 2로 다 표시했냐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다시 보면 델타 접속했다 그랬어요. 델타 접속에서는 여기에 있는 상전압이나 여기에 선간전압이나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E나 V가 같죠? 그러면 이걸 V로 바꿔도 똑같지. 어떻게? V에다가 오메가 C, V로 표시해도 관계없는 거죠. 얘가 무슨 성간전압이 나타나는 거지.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이나 같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3, 오메가 C, V의 자성으로 쓸 수 있죠. 여기서 QC를 주고, 충전 용량을 주고 뭐 구하라 그랬어? 얘 C 구하라 그랬네. C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3, 오메가 V 자승분의 뭐가 되겠어? Q의 삼상 용량이 되겠죠. 충전 용량이 될 겁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파이 F 곱하기 전압이 얼마? 6600V 주어졌다 그랬나? 자, 6600 좋다. 2파이에다가 3.14에다가 60Hz겠지 당연히. 60Hz에 전압은 얼마? 6600V의 자승. 6600의 자승분의 Q가 얼마 주어진 거예요? 60 kVA니까 얘 볼트죠 지금. 그러면 얘도 60에다가 kVA니까 얘를 킬로볼트를 볼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의 몇 승? 3승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야 볼트 지어지면서 몇이 나오겠네. 그렇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18 페럿 곱하기 10에 몇 승이 나오는 거야? 6승? 페럿이 나오는 건가요? 마이크로 페럿이 나오는 거네?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마이크로 페럿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답이 몇 번에 있냐면 가번에 있네요. 가번. 단위 환산할 때 좀 주의하시고 28번 A, B 및 C상의 전류를 각각 IA, IB, IC라고 할 때 IA, IB, IC라고 할 때 IX는 3분의 1에 IA 플러스 AIB 플러스 A자승의 IC이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A 2분의 2삽니다. IX는 어떤 전류인가 그랬어요. 자, 다시 볼까요? 28번은 이렇답니다. 어떤 결선이 있는데 A상, B상, C상이 있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IA, IB,
IC라고 했답니다. IA, IB, IC라고 했다. 이 IX 값을 구해라. IX는 이렇게 주었답니다. 3분의 1에 IA 플러스 A의 IB 플러스 A 자승의 IC랍니다. 자, 그럼 이것이 영상분이냐, 정상분이냐, 역상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무슨 소리야? 우리 A상에는 어떤 전류가 흘러요? 영상분 전류에다가 무슨 전류가 떠오르는 거야? 플러스 I1인 정상분 전류, I2인 역상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겠죠. 자, IB에도 당연히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있을 거고 IC상에도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있는데 기준을 누구로 했느냐? 기준을 IA상을 먼저 기준으로 해보죠. IA상의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IB상은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120도 어떻게 된 뒤져 있는 또는 IA에서 위상이 몇 도? 240도 앞서 있는 IB상의 전류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정상분이니까 발정이는 어떻게 회전하고 있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죠. 상도 어떻게 회전하는 거야? IA상에서 B상, C상으로 이렇게 회전하겠지. 크기와 뭐가 위상이 각 120도씩 차이 나는 IC상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IA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에 흐르는 I0, I1, I2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IA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상분 전류 I0는 어떻게 구하죠? I0는 3분의 1에 어떻게 구하는 거야? IA 전류 플러스 IB 전류 플러스 IC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상분 전류를 구해라 그러면 정상분 전류는 I1에 IA상을 지금 기준으로 한 겁니다. IA상을 기준으로 I1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IA 플러스 A에 뭐가 흐르는 거야? IB. A에 IB 플러스 A 자승의 IC. 뭐야? IB는 정상분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고? IA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도 어떻게 해서 120도 앞선 전류가 흐른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I2는 3분의 1에 IA 플러스 A 자승의 IB 플러스 A의 IC가 흐를 것이다. 다시 이걸 거꾸로 IA 전류, IB 전류, IC 전류를 한번 구해보자. 이것도 한번 구해보자. 이거 구하면 어떻게 구해요? IA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I0 플러스 I1 플러스 I2가 흐를 것이고 그 다음에 IA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IB상에 흐르는 전류는 뭐예요? I0 플러스 A 자승의 I1 플러스 A의 I2라는 전류가 흐르는 이게 뭐야? 유상차가 240도 앞선 전류가 흐르는 거야. 뭐야? IB에 흐르는 전류는 IA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IB에 흐르는 전류는 뭐가 흐른다는 거야? A 자승의 I의 완전류, 정상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IC상에는 정상분 전류가 어떻게 흐르나 보자. I0 플러스 A의 I1. 그러니까 위상이 120도 앞선, 위상이 120도, IAB에서 위상이 120도 앞선 정상분 전류가 흐르고 플러스 A 자승의 I2 역상분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 여기서는 뭘 보라 그랬냐면 3분의 1의 IA 플러스 IA의 IB 플러스 A 자승의 IC인 이거 구하라는 거네. 이거 3분의 1의 IA 플러스 A IB 플러스 A 자승의 IC인데 얘가 무슨 전류냐? 얘가 무슨 전류예요? 정상분 전류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겠네. 이거는 정규 공부하시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공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29번을 보겠습니다. 29번. 그림과 같이 D메다의 간격으로 반지름 R메다의 두 전선 AB가 평행하게 가선되어 있다. 작용 인덕턴스를 구해라. 그래서 작용 인덕턴스 L은 평행하지 않으면 작용 인덕턴스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행할 때 흐르는 게 작용 인덕턴스의 크기야. 그게 얼마라고?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로 하는 R분의 D다. 답 몇 번에 있어요? 단위는 미리알리파 킬로미터가 되겠지. D가 등가성간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등가성간거리가 뭐예요? 선 간의 거리, 등가성간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D는 뭐 D하고 똑같은 거죠. 등가성간거리는 두 가닥에서는. 자, 답은 4번에 있네요. 30번. 차단기 개방 시 차단기를 개방한답니다. 차단기를 개방하는데 재점호가 일어나기 쉬운 경우는 그래서 차단기 재점호가 일어나기 쉬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이런 경우입니다. 전원이 있어요. 전원이 있는데 여기 변압기가 있겠지. 변압기가 있고 선로가 장거리 송전 선로가 있습니다. 장거리 송전 선로에 여기를 부하가 안 쓰는 무부하 상태가 됐어. 무부하가 되면 배지와 선로와 뭐가 되겠어? 정전용량으로 이렇게 충전이 되겠죠. 충전이. 장거리면 장거리일수록 C가 많이 충전되겠죠. 이렇게 많이 충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충전되어 있는 선로를 스위치를 이용해서 개방하려고 하면 개방을 천천히 이렇게 하겠지. 스위치를 이렇게 열 겁니다. 자, 개방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선로에는 전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원 전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 사이클 후에 어디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다음 반 사이클 후에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선로에는 충전이 어떻게 되고 있어? EM으로 이렇게 최대 전압으로 충전되고 있습니다. 이게 선로 전압이 이렇게 충전되고 있다가, 이 선로 전압이 다음 반 사이클 후에 교류 전압, 그러니까 어디 전압? 변압기의 전압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선로 전압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범위에서 아크가 아직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아크에 의해서 여기가 전압이 한번 퍽 튑니다. 퍽 튀는데 얼마까지 튀느냐? 하나, 둘, 셋인 그 세 개가,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나는 마이너스 3EM까지 튑니다. 그 키가 얼마까지 튄다고? 아직 아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스위치가 또 요만큼 열렸어. 그 사이클 따라서 뭐가? 계속 선로 전압이 어디 전압을? 변압기 전압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다시 또 여기서 퍽 튀는 재점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크가 아직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돼서 다음 사이클에는 얼마까지 튀냐면 5EM까지 튑니다. 전압이 이렇게 4배에서 6배까지 튀는 거다. 그래서 얘를 무슨 전압이라 해서 무브와 시에 충전된 전압을 개방할 때의 전압이, 개방할 때 가장 차단이 어렵더라. 개폐서지 중에서 우리 무브와 충전선로를 차단할 때, 개방할 때 가장 뭐예요? 차단하기가 어렵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우리 진상성분에 의한 차단을 하는 거다. 그래서 라번에 보시면 진상성분을 차단하는 무브와 충전전류 차단의 경우가 가장 어렵더라. 차단하기가 어렵더라. 재점호가 이럴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배우시면 됩니다. 자, 답이 몇 번? 라번. 31번으로 가겠습니다. 31번. 자, 31번은 송전선로에 근접한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한다. 정전유도의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것은 그래서요. 정전유도. 우리 유도장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평상시에 정전 용량의 불평에 의해서 생기는 정전유도 현상이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우리가 31번은 이렇습니다. 송전선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얘들이 충분히 연가되어 있지 않다면 C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평이 되어 있겠지. 왜? A가 대지라면 대지와 A상, B상, C상이 있다면 A상은 항상 멀어. B상은 항상 중간이야. C상은 항상 대지와 가까워. 그러면 대지와 정전량이 가장 충전이 많이 되는 게 어디겠어요? 당연히 C상이겠지. 그럼 C가 계속 갈수록 장거리가 되면 불평이 될 거 아니야? 이런 불평이 되면 뭐가 중성점에, 여기 중성점 묶어놨을 거 아니야? 이렇게 Y결선 해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Y결선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Y결선을 해놓고 여기 중성점을 접지해놨을 텐데 이 중성점에 뭐가 떠요? 잔류전압이 뜹니다. 전압이 뜨면 대지에는 몇 볼트야? 대지 전압은 0볼트인데 중성점의 전압이 몇 볼트가 됐든 생겼다. 그러면 전위에 뭐가 생긴 거야? 차가 생긴 거지? 중성점의 전압이 100볼트다. 우리 지구의 전압은 0볼트다. 그러면 전위에 차가 생겼다. 전위 차에 의해서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른다. 그 전류가 무슨 전류야? 영상전류가 흐른다. 이 영상전류가 흐르게 되겠지. 이런 것 때문에 흐르는 게 뭐다고? 이게 뭐야? 정전유도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어떤 C의 불평에 의해서 통신선이 근교에 있다면 통신선에 이렇게 영향 주는 게 무슨 장애냐? 정전유도장애. 그 다음에 한 선이 지락돼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 고장 전류가 원리 중성점으로 타고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에 한 선이 지락됐다 그러면 3I0라는 지락 전류가 흐른다 그랬잖아. 그 지락 전류에 의해서 통신선에 영향 주는 것을 무슨 현상?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자유도. 자, 다시요. 정전 용량의 불평에 의해서 정전적으로 통신선에 유도되는 현상을 뭐? 정전유도장애. 전자유도는 뭐예요? 영상전류가 생긴 것, 일선지락 시 영상전류에 의해서 통신선에 영향 주는 게 무슨 현상? 전자유도 현상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정전유도의 원인은 뭐냐요? 자, 정전유도의 원인은 전압에 의해서. 우리 정전유도 식을 이거 구해보면 식은 정전유도 전압 ES는 이렇게 구하잖아. CA 플러스 CB 플러스 CC 플러스 통신선에 있는 CS분의 뭐예요? 예. CA에 CA 마이너스 CB 플러스 CB에 CB 마이너스 CC 플러스 CC에
CC-CA 곱하기 대지전압이잖아. 곱하기 대지전압. 무슨 전압에 의해서? 유도되는 전압, 대지전압, 영상전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뭐다? 정전유도의 원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도저히 이거 갖고 모르겠다 그러시면 우리 정전 에너지 W라고 할까요? 정전 에너지는 공식이 어떻게 되지? 2분의 1 CV 자승이잖아. 여기가 제로야. 우리가 전자 에너지 W는 뭐예요? 2분의 1 LI 자승이지? LI 자승이야. 결국 뭐냐면 정전 유도는 영상 전압과 정전 용량의 불평에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전자 유도량에는 선로의 인덕턴스와 영상 전류의 불평에 의해서 어디에 통신선에 영향 주는 거야. 그냥 가라로 외워, 가라. 그냥 저 야매 있죠, 야매로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정전유도 에너지, 전자유도 에너지 이 크기로 갈고도 우리가 뭐에 의해서 통신선에 영향 주는구나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32번으로 가겠습니다. 32번은 기역에서 니을의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기역에서 니을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 자, 읽어볼까요? 보기를 읽어보면 화력발전소의 기역은 발생, 니은을 열량으로 환산한 각과 이것을 발생하기 위하여 소비된 디귿의 보유 열량을 말한다 그랬는데 답은 나번입니다. 나번. 32번은 나번. 나번을 보시면 자,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발생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한 각과 이것을 발생하기 위하여 소비된 연료의 보유 열량 B를 말한다 그랬는데 공식으로 따지면 BH분의 860 PG야. PG. 열효율은 화력발전소의 열효율은 전력량 PG 전력량으로 환산한 각과 이것을 발생하기 위하여 소비된 뭐예요? 연료와 보유 열량. 얘가 뭐예요? 발열량의 B다 이 말이야. 더럽게 어렵죠? 네. 공식을 외워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전력량과 연료 그 다음에 발열량의 B를 우리 화력발전소의 열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고요. 33번. 선로 길이 100km, 송전선 전압 154kV, 수전단 전압 140kV의 3334 정전압 송전선로에서 선로 정수는 저항 0.315 오음파 킬로미터당이랍니다. 리액턴스 1.035 오음파 킬로미터당. 그러니까 얘 몇 킬로미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야? 얘가 100킬로미터가 있는데 요 1킬로미터당 100킬로미터에서 요 1킬로미터에 R값이 주어졌고 X값이 주어졌어. 걔가 R이 얼마? 0.315. X가 얼마? 1.035가 주어졌어요. 이때 수전단 3상 전력 원선도의 반경을 MVA 단위로 표시하면 그랬는데 우리 전력 원선도에서 전력 원선도 송전단 전력 원선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송전단 전력 원선도는 이렇게 M-ES의 자승, M-ES의 자승이라면 그것을 원점으로 하는 반지름 로우는 어떻게 되냐? 공식이 B분의 임피던스분의 ES, ER 크기를 갖는 원입니다. 이게 원을 이렇게 그려서 송전단에서 전력을 이만큼 줬다. PS를 이만큼 주면 수전단에서 받을 수 있는 전력은 얼만데 PR은 얼만데 이렇게 여기도 반지름이 나오겠지. 이렇게 반지름이 나왔을 때 이 PR은 얼만데 이런 공식들이죠. 그래서 가로축을 뭐로? 유효전력으로, 세로축을 뭐로? 무효전력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이게 원선도입니다. 여기서 예구하라는 거예요. 얘. 반지름. 그죠? 원선도의 반경을 MVA 단위로 표시하면 그랬는데 얘 B가 얼마로 주어졌어요? 임피던스죠? B가 얼마야? B. 얘 임피던스 B라 그랬잖아. B. 임피던스는 R자승 플러스 X자승분의 뭐가 되겠어?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들어가면 되는 거지? ES, ER이 들어간다. 얘 킬로볼트 주어졌고 얘 킬로볼트 주어졌으니까 얘 합치면 뭐가 되겠어? 메가가 되겠지, 메가. 자, 어찌됐든 메가가 될 텐데 자, R값이 얼마 주었어요? R값이 0.315 가져왔는데 곱하기 100km당 해야 되겠지. 전체 주려면 얘가 얼마야? 전체로 하면 31.5ohm이 되나? 31.5. 왜? 우리가 R값이 0.315였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 100km니까
31.5가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되냐? 103.5가 되나? 103.5가 되죠? X값은. X값은 얼마? 선로는 R값보다 X값이 훨씬 크구나. 그래서 플러스 이거 자승 플러스 103.5의 자승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전압이 얼마 주어졌어? 154kV 곱하기 얼마? 140kV니까 몇 MV 뭐가 되겠어요? 반지름은 단위가 뭐가 됐어? 볼트 암페어가 이렇게 주어지겠어. 아시겠죠? 이렇게. 왜 MVA야? 단위가 PS의 단위잖아. PS. 송전 전력을 얼마로 주어져야 되는데 전력의 단위 볼트 암페어, 메가 볼트 암페어. 그죠? 피상 전력으로 나타낸 거죠. 뭐의 합성이니까 PS 유효 전력과 여기 무효 전력의 합성이니까 뭐로 주어진 거야? PS 메가 볼트 암페어로 주어진 겁니다. 단 몇 번? 199.28 나온답니다. 이거 계산하면 가번 200. 자, 전력원선도의 반지름 로는 B분의 ES ER이더라. B는 임피던스비다. 거기까지 알아두시고 34번. 자, 34번은 다음 중 부하 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것은 차단기가 아닌 건 차단 능력이 없는 거지. DS는 뭐예요? 디스코넥터 스위치야. 스위치는 뭐야? 차단 능력이 없는 거죠. 차단 능력인데 얘는 스위치 중에서도 부하 전류를 개방하거나 폐로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떨 때 이 DS는 이 스위치 작용을 할 수 있느냐? 무부하 시에만 뭐 할 수 있다? 개방도 할 수 있고 폐로도 할 수 있더라. 이게 DS 단록이더라.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라번. 자, 그 다음에 35번은 다음 중 전력선 반송 보호 개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가 송전선 보호 방식입니다. 이게 송전선 보호 방식에서 주보호하고 후비 보호가 있어. 후비 보호. 주보호 방식에는 파일럿 방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파일로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파일럿 방식이라고 하는데 주보호에는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주보호에는 어떤 방식이냐면 첫 번째 표시선 개전 방식이 있어요. 표시선을 직접 깔아. 삐삐선을 직접 깐다 이 말이야. 어디에? A 장소와 B 장소에 뭐를 한다는 거야? 통신선을 별도로 깐다 이 말이야. 송전선 외에도 통신선을 별도로 까는 게 표시선 개전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반송 개전 방식이 있어. 반송 개전 방식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PCM 전류 차동 방식이 있어요. PCM 전류 차동 방식이 있습니다. 전류차, 결국 전류의 차를 갖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반송 개전 방식은 반송 개전 방식에 우리 어떤 선로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그냥 무선 통신할 거냐, 아니면 뭐 OPGW 이런 것들을 이용할 거냐인데, 여기에 보시면 광통신 할 거냐, 아니면 PLC 할 거냐, 아니면 뭐 한다고요? 마이크로. 이게 뭐야? 그냥 무선으로 할 거냐? 이건데, 광통신은 뭐야?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양쪽의 신호를 비교한 다음 뭐 하는 거야? 전류의 차를 갖고 또는 전류의 이상을 갖고 전류의 방향을 가지고 서로 뭐 하겠다는 거야? 송전선을 보호하는 방식이고,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그러니까 전력선에다가 직접 어떤 신호를 실어서 우리가 송전선을 보호할 거냐, 아니면 그걸 무선 데이터로다 700MHz, 800MHz 막 쏴주면서 서로 양쪽에 전류의 차를 비교할 거냐,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들도 다 뭐 하는 거야? 전류의 차, 전류의 위상, 전류의 방향을 비교하는 방식들이 하나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주보하고 있고, 후비보는 뭐 거리계전기 갖고 하고 있습니다. 거리계전기 갖고 3단계 거리계전기라고 거리계전기 갖고 후비보호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주보에 대해서 뭐가 나온 거야? 반송 개전 방식이 나온 겁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 장점이 아닌 걸 찾으라 했는데, 가번에 보시면 저주파 반송 전류를 중첩시켜 사용함으로 계통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가번이 답이 되네. 가번. 저주파가 아니라, 우리 저주파라는 것은 몇 헤르츠대를 저주파라고 하는 거야. 3고조파, 3조파, 5조파 이런 것들이 저주파죠. 고조파는 뭐야? 고주파는 700kHz, 뭐 800MHz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저주파입니다. 아니 고주파지. 이런 고주파를 이용하는 것이지, 이런 거 3조파, 5조파를 어떻게 이용해? 3조파, 5조파는 우리가 제거하려고 뭐 하고 있어? 이거 없애려고 변압기 델타 결선까지 일부러 만들어서 없애는 건데, 그걸 갖다 우리 전력선에다 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가번이 될 거고,
2번에 보시면, 나번에 보시면 고장 구간이 선택이 확실하다. 동작이 예민하다. 고장점이나 개통료에 불구하고 선택 차단 개소를 동시에 고속도 차단할 수 있다.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 그랬는데 P3S를 구해라 이거지. 삼상용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구하랍니다. 얘는 어떻게 한다고? 상계수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어떻게 구해요? 전격 차단 전류가 되겠지. 차단 전류. 전격 차단 전류. 또는 다른 문제 이렇게 나오죠. 상계수는 루트 3이다. 3상이니까 얘를 전격 전압 대신 회복 전압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회복 전압. 회복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또는 이렇게 물어보지.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더라. 다음 몇 번? 4번에 있네요. 라번. 자, 그 다음 37번. 배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압 조정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전압 조정하는 방법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전압 조정에서는 37번은 전압 조정은 직접 조정과 간접 조정이 있습니다. 자, 직접 조정과 간접 조정인데 직접 조정하는 방법은 변압기의 탭을 TR에 탭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뭐 변압기, 단권 변압기라든가 이런 변압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단권 변압기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뭐 슬라이드악스라 해서 뭐 IVR 이런 것들, 인덕션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전압을 직접 슬라이드악스 뭐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조정하는 방법에는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무효분을 조정하는 거지. 무효분을 조정하는 방법인데, 무효분을 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SC를 가지고 콘덴서를 가지고 뭐 한다? 전용 콘덴서로, 병렬 콘덴서로 무효분을 조정하는 방법. 진상 무효 전력을 만들죠. 진상 성분을 만드는 거고, SHR 블로리액터 갖고 뭘 만든다? 지상 무효 전력을 만들죠.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라고 해서 동기조상기 전동기입니다. 동기전동기. 이 동기전동기 갖고 진지상 운전하죠. 이렇게 무효분을 조정해서 뭐 하는 거야, 얘들을?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간접 조정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보기를 좀 참고하시면, 가번에 승합기를 사용했다. 승합기를 사용해서 단권 변압기 가지고 승합기 만들지. 이 승합기를 사용해서 전압을 조정했다. 맞고요. 나번 저전압 개전기를 사용했다. UVR 가지고 UVR입니다. 저전압 개전기와 UVR 가지고 전압을 조정하는 건 아니지. 전압이 떨어졌을 때 검출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로를 차단하거나 뭐 하는 거야? 개방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UVR이지. 답은 나번이 될 거고요. 다번에 보시면 병렬 콘덴서, 그죠? 병렬 콘덴서 사용해서 무효분을 진상으로 만들고 전압을 승합시켜주는, 올려주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병렬 콘덴서를 사용하고, 주상 변압기 탭을 조정해서 전압을 조정한답니다. 자, 답은 나번이 되겠죠. 38번으로 갑니다. 페란티 현상의 주된 원인이 뭐냐? 페란티 현상이 그럼 뭐냐? 페란티 현상이란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왜 높아졌느냐? 38번. 자, 선로가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를 거쳐서 쭉 장거리 송전 선로가 있습니다. 자, 수전단이 있어요. 여기가 부하를 쓰고 있을 땐 이 부하 전류가 잘 흐르고, 그 다음에 전압이, 송전단 전압이 어디보다? 수전단 전압보다 높을 텐데, 만약에 이게 무부하가 되면 선로와 대지 간에 뭐가? 정류장 C가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충전이 쭉 되면, C에 의해서 충전이 되면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이 뭐야? 페란티 현상이야. 결국은 정전 용량의 충전 때문에 그런 거죠. 답 몇 번에 있어요? 다번에 있네. 다번이 답이 되겠다. 39번. 공친 단면적 200 스키야 제곱밀이네요. 단면적 A라고 표시해 놓으시고, 전선의 무게 W라고 표시했었죠. 또 전선의 무게가 1.838kg 메다이고, 전선의 직경이 18.5mm다. 미리의 밑줄. 인 경동전선을 경간 200m로 가설하는 경우에 메다의 밑줄 경우의 이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단 메다로 답하시오. 단 경동연선의 전단 인장 하중은 7,910이고 빙설하중은 0.416, 풍합하중은 1.525, 안전율은 2.0이다. 2도를 구하시오. 그랬네. 2도 D는 8T분의 WS의 자승이다. 공식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8 곱하기
T가 수평장력이 안 주어졌는데,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안전율 분의 뭐를? 인장하중을 나눠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평장력이 구해진다 그랬다. 분의 W를 봤더니 전선 자체의 무게도 주어졌지만 빙설하중도 주어졌고 풍합하중이 주어졌네. 그럼 또 W도 구해다 놔야 되겠네. W를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죠. 우리 W는. 어떻게 구하지? 이거지. 전선이 있다. 자중이 W 뭐 I라고 할까요? WI의 무게가 있었는데 이만큼의 무게가 얼마나 주어졌냐면 1.838로 주어졌는데 여기에 눈이 쌓였답니다. 그러면서 전선이 이렇게 쳐졌어. 전선이 쳐지면서 눈이 쌓였어. 얘 무게가 빙설하중이 W 뭐 C라고 할까? WC가 주어졌는데 여기에 바람까지 분답니다. 자, 그럼 바람이 불면 얘를 풍합하중이라고 하고 W 우리 P라고 할까? WP 전선이 이렇게 밀렸네. 전체 하중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서라는 거예요? 여기 합성하중이라고 하면 합성하중은 수직하중의 실수의 자승. 실수가 어떻게 돼? 실수분이 어떻게 돼요? WI 플러스 WC의 자승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풍합하중. 그죠? 허수분이 자승이 되겠지. 벡터 합성하면 되는 거네. 벡터 합성. 그러면 WP의 자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W를 한번 구해보자. W는 루트 자중이 얼마? 1점 얼마? 1.838 플러스 빙설하중이 얼마? 0.416 0.416의 자승 플러스 어떻게 된다는 거야? 풍합하중을 이렇게 더하라는 거죠. 풍합하중은 얼마? 풍합하중이 얼마냐? 1.525의 자승이다. 그죠? 이거 계산했더니 2.721kg이 나온답니다. 메타당의 무게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이걸 구해다가 어디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W에다가 넣어주면 되네. 자, W에 넣어주고 곱하기 S가 경관이 얼마 주어졌겠죠. 경관에 자승하면 되겠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보면 8 곱하기 안전줄이 얼마 주어졌어요? 2.0 분의 인장하중은 얼마? 7910 7910 분의 자, W가 얼마 주어진 거야? 이거 계산했더니 2.721 곱하기 경관이 얼마래요? 200의 자승이다. 단면적으로 왜 준 거야? 쎄깔려 뒤지라고. 그죠? 왜 줬어? 쎄깔리라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 3.44m가 나오더라. 이렇게 딥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몇 번? 가번에 있네요. 가번. 자, 마지막 문제 40번. 송전선로에서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은 뭐냐 그랬어요. 유효한 방법은 자, 역섬락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이 있고 가운데선을 설치해 놓고 전선을 이렇게 잘 매달아놨어요. 전선을 이렇게 잘 매달아놨는데 자, 섬락이 뭔지 역섬락이 뭔지부터 좀 알아보자. 역섬락과 섬락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섬락이란 뭐냐면 내가 가공지선을 피해서 전선에 직접 내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내격을 가했으면 이상전압이 애자를 타고 애자의 공기애자를 파괴하면서 전로를 만들겠지. 도전로를 만들고 그 상형 주파수 60Hz가 원래 이 도전로를 통해서 대지로 이렇게 빠지는 게 일선지락인을 일으킨 섬락이 일어난 겁니다. 섬락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역섬락은 뭐냐면 이 이상전압이 전선에 친 게 아니라 가공지선을 쳤습니다. 가공지선을 치면 가공지선에 어디를 접지해 놓은 대지와 이렇게 접지해 놨을 거 아니야. 이 접지해 놓은 접지점으로 이상전압이 뭐합니까? 방류를 합니다. 이렇게 방류를 할 텐데 이 방류를 하기 전에 R값이 대지의 저항 R이 대단히 크다면 일종 접지는 그 15옴 이하가 아니라 15옴보다 크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전위가 상승됩니다. 그 점에 뭐가 된다고? 전위가 상승돼. 전위가 상승된다는 얘기는 이상전압이 대지로부터 거꾸로 올리 공기전을 파괴하고 선로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역섬락이라고 해요. 또 역섬락이 뭐냐면 이 전압이 하도 큰 전압이 이상전압이 중간쯤에 쳤어. 이렇게 가운데선에 치면 얘가 바로 이렇게 점프를 해서 전선으로 바로 섬락을 일으키는 것도 우리는 역섬락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섬락들이 이런 역섬락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은 뭐냐? 접지저항값을 어떻게 된다? 최대한 작게 해줘야지만 된다. 아시겠죠? 접지저항값을 작게 해줘야지만 어떻게 된다고? 이걸 0옴으로 해줘야지만 이상전압이 대지로 잘 방류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다번이 되겠네요. 다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13년 3회 전기산업기사 관련도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